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신 몇 개 읽고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당 창당 그런 것들도 좀 다뤄볼 거예요. 먼저 이태원 참사법이 오늘 통과가 됐죠. 이거 통과가 된 건 좋지만 이 김진표 의장이 이게 특검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겪어봤지만 이 특검 조항이 없거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이게 특검이 통과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도 총선 이후인데 이게 아마 이거는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겁니다.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현재 거부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는데 이게 원래 민주당 안에는 이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쵸?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검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거는요 쇼입니다. 이질 변호사님도 단수가 낮아요.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한동훈이 나서서 이거는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받아도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 한동훈이나 이번에 국힘당의 비대위에서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한동훈이 들이받을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비대위에서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을 받을 거예요. 응? 그러면 당연히 못 이기는 척. 왜 그러면 특검도 없는데 못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짜고 치는 대련이에요. 이런 단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의장과 유가족들이 합의해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총 11명 중에 국회의장이 유가족들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세석되거나 그러니까 국힘당이 4명, 민주당이 4명, 국회의장과 유가족들이 3명. 그러면 다수는 그 유가족 측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야당이 훨씬 많았는데 이 4명이 깽판 치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총선 이후고 그래서 정치적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들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속 대련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거부권 행사한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약속 대련이에요. 먼저 거부권 행사하는 척 하면서 한동훈이가 받을 거예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퇴원을 하시죠. 예, 건강이 호전돼 갖고 퇴원을 하시고 그러면 당무 복귀 시점이 언제냐? 원칙과 상식이 내일까지 뭐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후통첩의 시간을 줬고 이낙연이가 11일 날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탈당하고 원칙과 상식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수습 방안으로 그때 다음 주에나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렇죠? 휠체어를 타시고 뭔가 메시지를 낼 거예요. 얼마 전에 김어준 총수가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특검은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죠. 그렇죠? 특검은요라고 하면 단순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라 그러면 이낙연 대표 총리님은요 라고 할 겁니다. 한 방 매기는 거죠. 이낙연 총리님은요 라고 한 방 매기면 태어나면서도 분당을 막으려는 이재명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재명 당대표가 병상에서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분열을 막는 거에 가장 신경을 썼다. 낙엽은요.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 가장 제대로 한 방 매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보면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분열을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분열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메시지에 이낙연 총리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열은 막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거면 좋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가 저를 얼마나 지극히 아끼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나를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방송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어디야? 집인데요. 뭐해 집에 있고 빨리 내려와. 응? 방송해야지. 아 예. 그리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님에게 톡으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보냈냐면요. 사라져서 고맙습니다라고 보냈어요 이번에. 진짜로. 제가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이번에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라고 톡을 보내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는 8쪽짜리 변명문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진짜로 제가 8쪽짜리 변명문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들. 당분간 자택 치료를 받으실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정치 테러에 관해서 메시지도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자술서 그게 범행 동기 원인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것만 좀 얘기를 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지금 국힘당이 진짜 아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김경률이라는, 사실상 예전에는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그랬을 때 어디 경제정의 뭐 실천연합인가 뭐 그런데 다니면서 사실 좀 진보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 조국 대전에서 조국 흑서를 쓰면서 애가 마탱이가 갔죠. 아니라 다를까 지금 국힘당에 들어가갖고 특검은요 이상민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당론에 당론에 따라야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오늘 또 방송에 출연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새끼를 날보내지도 못하고 그쵸? 한동훈이가 막 이러면서 입당을 시켰는데 내보내지도 못하고 응?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겁네요. 김경률 김건희 리스크 특단 조치해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참았던 중진들 여기저기서 민심이 안 좋습니다. 김건희 이거 거부권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뭐 가두겠다. 김건희를 주리를 틀어서라도 제2 부속실에 가다 놓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겠다. 뭐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진짜 본물 터지듯이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참아왔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러다가 우리 상민이 형 무소속 된다.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아마 이상민이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도 아차 싶을 거예요. 제3지대 갈 걸. 하루만 참을 걸. 제3지대 갈 걸 괜히 여기 입당해갖고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응?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민주당의 잠바를 입고 있다가 물론 이상민이가 참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정치 입문을 17대 때 열린 우리당으로 시작했어요. 17대 때 열린 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18대 때는 그 자유민주연합인가 그쪽으로 자유선진당 김종필 쪽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새끼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싹수가 노랬던 새끼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이제 5선까지 헤쳐먹고 이제 민주당으로는 도저히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힘당으로 가갖고 이제 자기 지역구 대전 유성을 거기를 좀 지킬까 했더니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이회창이었나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괜히 왔다 싶은 거죠. 분명히 자기가 국힘당에 들어갔을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응? 이회창당.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예.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예. 명품백,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 국민의힘한테는 근기어거든요. 근기어를 막 날리고 있어요. 졸라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사실상 부인이 남편의 정치를 할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히 보면요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옆에서 가끔 힘들어할 때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김건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본인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가 대통령인 양. 지 남편이 대통령이지 본인은 자연인이라는 걸 망각하고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나도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에요.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요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 특검 거부권을 좀 상쇄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는요 대통령의 직속 친인척 사촌까지를 사실상 비리나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 사실 감찰하는 기구예요. 이거를 야당 추천으로 이거 절대 못 받을걸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 물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감사원이라는 기능 있죠. 이 감사원. 이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체가 이게 글러 처먹은 거예요. 그쵸? 감사원은 행정부의 소속이지만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감사원장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해야지 행정부를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뭐 현근택 지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낮에 현근택 부원장이랑 통화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본인은 술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농담조로 얘기한 거를 가지고 계속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본인이 SNS에서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건희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김건희가 이렇게 컨트롤 안 되는 게 왜일 것 같아요? 윤석열이 감싸고 돌아서 그런 거죠. 그쵸? 김건희가 컨트롤 안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단호하게 나오면 김건희는 컨트롤 돼요. 근데 그 지고지순한 윤석열의 김건희를 향한 수뇌보, 자기가 50 먹을 동안 자기를 인생에서 구해준 김건희가 너무 고맙다. 그게 가장 잘한 일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 윤석열의 사고의 문제예요. 진짜 이 수뇌보, 결국은 이런 윤석열의 수뇌보가 주변까지도 아무도 김건희에게 조언을 어떤 싫은 소리를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금기어가 돼버리고 결국은 이 사건은 윤석열이 키운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가 저렇게 나대고 국정을 농단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죠. 말은 부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면 그냥 머슴, 종 이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원칙과 상식이 내일까지 답 없으면 탈당하겠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최후 통첩을 한다. 내일 안 나가면 뒤진다. 이런 거는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건방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니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원칙과 상식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그쵸? 우리가 당원들이 요구하면 돼요. 니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그쵸? 어디다 대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최후 통첩을 해요. 니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응? 제발 좀 나가라. 응? 내일까지 꼭 나가라. 1도 타격 없으니까. 응? 하루빨리 나가 달라. 응? 뭐 조응천 원칙과 상식 탈당 예고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루 남았다라고 협박성으로 하는데 니들 민주당 뺏지다는 거 하루 남았다. 빨리 나가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별로 이런 애들 얘기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역시 인사검증의 천재함은 누굽니까? 우리 한수발이죠. 한동훈이가 영입하는 애들은 어때? 다 이딴 애들만 영입하나 했더니 한 놈은 지금 박은식이라는 비대위원은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 나라 시스템을 잘 알까? 얘는 그냥 뉴라이트입니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표현했던 새끼들이 뉴라이트예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쵸? 친일 식민사관에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뉴라이트 새끼들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 나라 시스템을 잘할까?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대한민국 선진법률 시스템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냥 뉴라이트 새끼가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서민이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빨대왕이라는. 한동훈이 영입한 인사 3명이 서민이 알죠? 조국 흑서 썼던 서민 유튜브 빨대왕 출연진이었어요. 다 김경률이도 그렇고 민경우, 사퇴한 민경우, 김경률, 이 박은식까지. 특히 이 박은식은 이 박은식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입니다. 지 팬클럽 데려다가 지금 한동훈 1호 인재라고 지금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을 했거든요. 한동훈이가 1호 인재라고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민주당 내 인민민주주의 세력 존재한다. 히틀러 같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응? 거기에다가 한동훈 얘가 지금 79년생이거든요. 서울법대 후배예요. 서울법대 후배고 한동훈 팬클럽에 속해 있는 자예요. 얘는 법무부 장관 때도 인사검증 못하더니 비대위원장 돼서도 인사검증은 걔나 갖다 줘야 해요. 한심하죠. 한심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초금 빨라요. 그쵸? 너네 전쟁할 거지. 갑자기 신원식이가 오늘 북한 4월 총선 앞두고 테러 가능성 있다. 지겹다. 응? 원시가 지겹다. 총선 앞두고 테러 가능성 있다라고 또 북풍 공작. 응? 북한은 오는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가 오늘 나와서 말했는데, 야, 북한이 우리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도발을 해줬으면 해서 먼저 니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겹다 진짜. 어? 노태우 때는 칼기 폭파 사건, 마유유미 사건 터뜨리더니, 응? 진짜 북한의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북풍몰이, 응? 지겹다. 응? 한심하다. 응? 니네 전쟁할 거지. 에이, 나쁜 놈의 새끼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심층분석. 이낙연이의 막장 정치. 여러분들 이낙연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잠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다가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몇 초 동안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고 이낙연이의 탈당이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이낙연이의 탈당은 오로지 반명 하나밖에 없죠. 아니 그 뭐가 있어요. 무슨 새로운 정치?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이의 탈당의 명분은 반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반명 이외에는 이낙연이의 탈당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낙연이가 제대로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순신아,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예전부터 이낙연 위험하다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의 44%가 전과자다. 저는 이 발언에 사과한 게 더 웃겨요. 민주당의 44%가 전과자다라고 발언했던 말을 할 수 있죠. 본인의 정체성을. 그런데 이 발언을 해놓고 사과한 게 더 웃겨요. 아, 민주화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거는 큰 실책이다. 여러분들 저 같은 민주당 지지하는
일반 당원도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전과자가 많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국힘당의 전과와 민주당의 전과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적어도 군사 독재 정부에서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586 세대들이 민주당의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전두환 군사정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명을 씌웠습니까? 어떻게 민주당 김대중 정신을 이어간다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전 이게 더 웃기더라고요. 그쵸? 아니 민주당의 어른인 척하고 거물인 척하고 마치 자기가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정치인인 척하면서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걸 왜? 본인은 꽃길만 걸었거든. 그쵸? 본인은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본인은 기득권 정치만 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 목숨을 걸고 총칼 앞에서 독재 정부와 싸웠던 운동권이 적어도 훈장이죠. 전과입니까? 역사적으로 군사 반란의 수계, 내란 음모의 수계였던 전두환에 맞서서 목숨을 걸었던 20살의 그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됐던 것은 적어도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그분들에게 전과자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살게끔 해주는 그분들이 훈장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전과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낙연의 그동안 꽃길만 걸어온 인생,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전과자들이 왜 전과를 갖고 있는지조차 이해 못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지금 민주당 의원은 일반 범죄는 16%밖에 안 됩니다. 응?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딴 개소리를 저는 이낙연이가 드디어 본인의 가면을 벗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낙연이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우리는 이낙연이도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했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지 이낙연은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은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낙연은 김대중 정신을 팔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누리고 이제는 본인이 민주당에서 주류가 아닌 사실상 패족이 되니까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탈당을 해서 반 이재명 연대에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낙연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낙연을 비판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죠. 소위. 그러나 우리는 진보가 아니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으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 출신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국힘당과 손잡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내년 총선을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시키든지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지 이 정부를 종말을 보기 위해서 모든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진영의 모든 국민들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낙준연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준석과 민주당 출신이 손을 잡는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낙연과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쵸? 이준석이는 세대 갈라치기로 윤석열을 도왔고, 이낙연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경선 패배 이후에 자기 지지자들을 윤석열 찍게끔 하는데도 방관했던 자네요.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둘이 연대를 하는 게 어색한 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둘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크나큰 공을 세운 자들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구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이제 양양자가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왜 나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꾸 양양자가 마치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쫓겨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양양자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요, 양양자 보좌관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그래요. 양양자 보좌관이 성폭행 사건을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끼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 양양자 보좌관 문제로 양양자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면서, 그쵸?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오늘 가관도 아니었죠. 이준석 양양자 낙지 금태섭이 손잡고 뭐 제3시대 신당 창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2월 15일 민주당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설이 언제죠? 이번 설이 언제죠? 이번 설이 언제인지 달력 한 번만 좀 봐주세요. 2월 10일. 지금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2월 15일 이전에 뭉쳐요. 왜 2월 15일 이전에 뭉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금태섭, 양양자, 이낙연, 이준석 얘네 넷이는 2월 15일 날 뭉칩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도 이번 달 한 달 전에는 탈당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2월 15일 날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지고 정당 보조금이 나눠져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15일까지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호가 정해집니다. 내년 총선에 2월 1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가장 많으면 1번, 국힘당이 두 번째 많으면 2번, 세 번째 정의당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역 빼먹기를 하기 위해서 2월 15일 이후에 이전에 이 4당이나 이삭주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도 이때 얘네가 20명 이상을 차지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사실상 신당 창당의 준비자금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2월 15일 이후에 공천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천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 전에 공천 작업을 하면 2월 15일 이전에 공천 작업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구에서 탈락한 자들은 탈당을 해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2월 15일 이후에 공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힘당도 마찬가지겠죠. 응?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조기에 이렇게 뭉쳐갖고 현재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애들 양양자 벌써부터 정의당을 넘어서요. 대충 얼핏 봐도 이원욱이, 조응천이, 그 다음에 김종민이, 윤영찬이는 모르겠고 거기에 양양자 벌써 4명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벌써 4명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모으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2월 15일을 D-Day로 잡는 겁니다. 응? 그래서 2월 15일을 D-Day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힘당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응? 나는 오늘은 정말 세상이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가 우리는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2년 전에 이준석이는 이재명 당대표를 괴물로 만들었고 악마화를 시켰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은 탈당파들이잖아요. 탈당파들이 모여갖고 이 당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가요. 지네들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아요. 지네들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아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총선용 연대예요. 총선용 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가 노리는 건 뭐냐?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아무래도 이 제3지대를 만들면 민주당의 타격보다는 국민의힘의 타격이 훨씬 커요. 이거는 총선용 연대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년 총선 때 연대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례는 누가 앞번호로 받고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는 어디 지역에 누가 나오고. 그럼 얘는 뭐냐면 이준석이가 노리는 것은 민주당이 그리고 제3지대가 국힘당을 100석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국힘당은 공중분해죠. 안 그래요? 국힘당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한테 밀려갖고 만약에 80석에 그쳤다고 생각합시다. 80석. 뭐 80석에 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은요 거부권도 행사 못합니다. 응? 윤석열은 거부권도 행사 올해 총선 윤석열은 거부권도 행사 못해요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이가 노리는 건 뭐냐? 이준석이가 노리는 거는 망한 국힘당을 나머지 20명 데리고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제3지대를 만들어서 이준석이는 선거가 끝나면 국힘당으로 들어가는 애예요. 어? 근데 민주당 출신들이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고요? 미친놈들이죠. 이준석은 총선으로 보는 거예요. 어? 국힘당이 패하면 국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고 윤석열은 식물정부가 될 때 그럼 모든 조중동과 모든 현직 의원들은요 윤석열에게 신경 안 쓴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왜 그러냐?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요 윤석열보다 임기가 1년 많아요. 그쵸? 윤석열보다 임기가 1년 많습니다. 윤석열에게 미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당선되는 순간 미래 권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한동훈이는 어차피 이번에 특검 재표결할 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낙준 연대라고 하면서 이준석, 이낙연, 양양자, 금태섭 얘네가 모여갖고 신당 창당을 해갖고 사실상 지네가 어떤 소기에 어떤 성과를 올린다고 한번 칩시다. 신당 창당의 지분이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나요? 이준석이 많이 갖고 있죠. 아무리 이낙연이가 이준석과 낙준연대라고 하면서 지 이름이 앞에 나와도 누가 봐도 낙준연대의 지분은 이준석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낙성연대.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이는 지가 두세 석 가지고 이준석이는 국힘당 들어간다고 할 때 이낙연이가 거기 따라서 같이 연대를 할까요? 아니죠. 이낙연이는 제3지대를 키워놓고 결국은 야인 생활을 하다가 민주당 못 들어오죠. 그러고 있다가 내후년 대선 때 결국은 이낙연이는 거기에 제3지대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이게 사람입니까? 어? 저는 이낙연의 말이 더 웃겨요. 제3지대에서 허드렛 역할을 하겠대요. 민주당에서는 왜 못하는데? 이재명이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는 왜 허드렛 일을 못하냐고. 응? 나 정말 이 말이 너무 분노했어요. 왜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내년 총선에 불쏘시개가 돼서 모든 걸 이재명 당대표를 도우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재명 없는 데 가서는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응? 나쁜 놈이죠. 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저는 국힘당이라 그랬죠. 제가 정치 분석을 하고 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악의 축 국힘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근데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선까지 했던 인간이 국힘당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와 손을 잡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정치 그만둬야죠. 얼마나 막장 정치를 하고 추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정말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3지대 신당이 창당을 하면요, 거짓말 아니라 국힘당 등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는 좋은 점은 있어요. 그쵸? 제3지대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도 모일 테고 이준석이는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이 제3지대 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를 할 경우에 국힘당 이중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제3지대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찬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전에는 막 탈당파들이 변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탈당파들이 아니다. 탈당파들이 아니다. 오히려 찬성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공천 못 받는 국힘당 애들은 굳이 거기를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재표결을 할 때는요 재적의원의 가반수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200석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직결했을 때고, 원래 그 재의결을 할 때는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그 과반수의 3분의 2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당 애들이 많이 이탈하고 그래갖고 200명밖에 안 나왔다. 그럼 200의 3분의 2. 3분의 2면 몇이에요? 200의 3분의 2.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출석의원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150명 이상 나오고 그 150명 중에서 3분의 2만 찬성을 해서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133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힘당에서 배지를 강도 당했어. 뭐라 그러죠? 도둑 맞았어. 현직이야 내가. 영남이야. 저 윤석열 검사 패거리들에게 내 배지를 사실 강탈당했어요. 내가 뭐하러 국회의사당 가갖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를 누르겠냐고. 안 가면 안 가지. 안 그래요? 그 본회의장 안 들어가면 뭐가 내가 충성심이 강하다고 윤석열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거기 들어가겠냐고. 응? 당연히 거기 본회의장 들어갈 일도 없고, 오히려 탈당파들은 여기 모여갖고 우리도 김건희 특검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개혁이잖아. 개혁 진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이 통과가 되면요 한동훈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투표할 때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애들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국힘당 애들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지키겠냐. 왜?
용화대, 용액관, 검액관 얘네들 공천 약속을 해갖고 안 줄 수가 없는데 그럼 민주당은 느긋하게 있다가 2월 말까지는 올려야 돼요. 2월 말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3월 초부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 재표결은요 2월 달 안에 이루어져요. 통상적으로 3월 달에는 국회 임시회의를 열지 않아요. 대부분 2월 달까지는 임시회의를 여는데 3월 달에는 대부분 자기 지역구가 갖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달 그래서 제가 2월 25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3월 1일부터는 진짜 선거운동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3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고 그 전에 명함 나눠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당 전체가 15일 이후에 이제 경선 윤곽이 드러나고 말일까지 후보들이 확정되면 늦어도 막 3월까지는 단수 공천 아직 그 한 10군데 정도는 공천이 안 된 지역은 민주당에서 가장 공천을 늦게 받은 사람이 아마 박주민 의원일 거예요. 제 기억에. 박주민 의원은 아마 공식 선거가 3주인데 그 남겨놓은 하루인가 이틀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옛날 그 20대 총선 때 그 2016년에 그때 아마 공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한동훈의 역할은 끝난 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한동훈의 역할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은 거기서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통과됐으니까 이제 당 수습 방안으로 하면서 김한길, 이철이 이런 애들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보면 이철이는 제3지대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이철이가 국힘당의 브레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김한길과 이철이 얘네들이 움직여요. 지금 아마 제3지대의 조력자는 이철이로 알고 있어요. 이철이가 금태섭 뒤에 왜냐면 이철이가 또 안 된다고 봐요. 이 또 김종인 박사랑 얼마나 친합니까? 김종인이 때 이철이가 비례대표 받았거든. 응? 안 된다고 봐요. 할 때 이철이 옆에서 깝죽대다가 그 비례대표 받고 응? 그때 박용진이가 김종인 비서실장 했었잖아요. 박용진이가 아마 처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나? 맞죠, 제 말.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김종인 때 지금 강북을을 지역구를 아마 이어받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이랑 이철이, 김한길 얘네들이가 아마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아마 서서히 이철이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이철이가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박용진이 비례로 들어왔다가 마땅한 지역구 없으니까 박용진이가 그 당시에 김종인 비서실장 하면서 지역구 받았던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 손 묻은 그 무조건 총선은 디자인인 줄 아시는 우리 손 고문께서 박사님 하시는 가장 존경하는 김종인 박사죠. 아마 그건 제 거짓말이 아니라 한동훈이도 아마 김건희 특검법에 아마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재의결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이런 뉴스는요.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예요. 한동훈이가 이태원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번 약속 대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의 특검법을 이태원 참사의 특조위를 거부를 생각했지만 한동훈이의 비대위원장의 강곡한 요청으로 관철됐다. 이걸 조중동이 시그널을 알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이 노리는 것은 내년 국힘이 선거에서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패하면 당연히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하면서 이준석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양자 이런 애들도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쉬지 않고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재명 당대표님 이 테러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이 8쪽짜리 변명문이라는 거를 빨리 공개해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게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70대 조력자라고 하면서 어제 긴급 체포를 했죠. 이 사람한테 범행에 성공하면 언론사에다가 이 변명문을 보내주고 이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가족에게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변명문을 실패하자 가족에게 보냈다. 여러분들 이건 누가 봐도 공범이잖아요. 이 70대의 조력자라는 사람은 단순히 우편 배달을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재명을 죽이면 언론사에 보내고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가족에게 보내라. 뭐야? 범행을 공모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석방을 한다고요? 범행을 공모한 거야. 이 사람은 이 편지 이재명이 죽나 안 죽나만 보고 있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있으면 이재명이 테러를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이재명이 죽나 안 죽나만 보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죽으면 언론사에 보내고 실패하면 가족에게 사전에 이미 테러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단순 가담자. 과연 이게 여당 대표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을 석방을 할까? 응? 더 웃긴 건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 이 당적 공개보다도요 8쪽 쪽에 모든 게 담겨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예상한 게 정확히 맞았죠. 이 8쪽에는 내가 이재명을 죽인 이유라는 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작성했으니까. 그쵸? 사전에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한 그 8쪽이라는 여러분들 얼마나 긴 장문에 8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죽였는지부터 해갖고 윤석열을 응원하는 글까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윤석열을 응원하는 글까지 있었고 별의별 정치 그러니까 8쪽이라는 거를 얘가 예상을 하면요. 단순한 내가 이재명을 죽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 신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많아질 때 뭐냐면 정치 얘기할 때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기가 나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대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단순하게 자기는 이재명이 싫어서 죽였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죽였다가 끝이 될 수 있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쫙 나열했기 때문에 8장이나 된 것이고 그 사람의 이 8장의 정치적인 신념을 읽다 보면 국힘당 지지자고 태극기 부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전해져 있으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죠. 응?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응? 지금. 응?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야당 대표 그리고 민주주의를 크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자가 지금 구치소에서 삼국지를 읽고 판사 앞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요. 자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거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일을 하는 겁니다.
경찰도 공범인 거예요. 안 그래요? 윤희근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범인 거예요. 저는 더 분노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태어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내일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 정치 못된 것만 배워갖고 한동훈이 내일 부산 간대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공식 일정으로 당대표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으로 간답니다. 왜 부산으로 가냐? 이재명 당대표가 마치 지금 부산에서 특혜를 받고 특혜 이송이나 이런 것들을 부산 지방의료원을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이. 야, 악마 새끼예요 이거. 부산에다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 사건을 부산을 또 갈라치게 하려고 내일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거는 내가 분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분석 좀 해보세요. 이게요, 실패를 해서 가족에게 보냈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70대 조력자가 성공하면 언론사를 보내고 실패하면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의 옷 속에서 발견돼요?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분명히 경찰은 이 김진성 씨가 옷에서 갖고 있던 8쪽짜리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 처음에 경찰은 발표할 때 8쪽짜리 쪽지를 옷 속에서 발견했다는데 문서를 2개를 갖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가족에게 보냈다 복사본인가?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김진성이라는 이 테러범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경찰이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2개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었고 하나는 가족에게 보냈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경찰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처음에 볼 때 김진성이라는 애는 이 테러범의 옷에서 쪽지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점점점 변명문이라는 게 가족에게 발송해줘서 가족에게 발송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경찰이 전한 거예요. 경찰이 전한 소식이에요. 경찰은 처음에 김진성이 옷에서 발견했다. 지금은 변명문을 가족에게 보냈다. 뭐가 맞는 거죠?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경찰이 또 여러분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대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었으면요, 대통령 살인 공모죄로 이거 최하 수십 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담 정도가 경미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 살인 미수를 공모한 자인데 이게 가담 정도가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살인 공모한 자들이에요. 살인을 공모했는데 어떻게 석방을 해줘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복사본이라고 생각해요?
변명문이 옷 속에 있었다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럼 조력자는 어떻게 가족이나 언론사에 보낼 수 있나요? 우편으로. 결론은 경찰 또는 우편으로 보냈대잖아. 뭔가 이거 경찰이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시원치가 말이 안 돼. 처음에는 김진성이 옷에서 발견했다. 조력자는 조력자라고도 하지 마세요. 공범은 분명히 가족에게 보냈다라고 경찰이 전하는데 두부가 있었다는 거 위에 설명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켜볼게요.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의 말이 달라요. 그쵸? 경찰의 말이 다르고 이 사람을 경미하다라고 먼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면서 풀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내일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태어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절대 풀어주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거나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검찰은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얘네들의 습성이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준 것도 이상해요. 저는 아니 진짜로 원래 굉장히 주요 피해자나 공범 가담이 있거나 뭔가 얘가 많은 걸 알면요 절대 풀어주지 않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을 만나갖고 그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되겠네. 그쵸? 아니 고령이라 그래서 풀어줬다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야. 그쵸? 이 사람은 내용을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취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서 제가 오늘도 경찰에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요. 경찰 제가 진짜 오늘 아는 제 인적 모든 거를 동원해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나 제가 좀 알아봤는데 경찰청에서 꽁꽁 매고 있어서 경찰들도 모른답니다. 경찰들은 이 정보가 좀 공유가 되나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꽁꽁 묶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아마 이 사건을요 국정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는 국힘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이거는 민주주의의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테러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이거는 국힘당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주당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국정조사 할 거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국정조사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취재가 좀 할 게 많네.